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은행들의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요. 선진 금융 시스템 도입과 자본 확충을 위해 외국인 지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국가금융정보보안상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TP뱅크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를 24.9%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표 당일 아침 장에서만 TP뱅크 주식 3천만 주를 매수했고 거래액은 약 42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에게 비교적 많은 지분을 넘겼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논란이 분분합니다. 현재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는 전체 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분만 소유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의 총 지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정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라 해도 은행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존재하는 한 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할 만큼 충분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외국 자본은 국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 운영 자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너럴 모터스가 제시한 전기 자동차로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와의 사이에서 결의된 새로운 통상 합의를 배경으로 GM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시키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GM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에 대비해 2023년까지 20개 차종의 EV 신모델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7곳 공장을 폐쇄하고 북미에서 최대 15,000명의 감원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곳곳에서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패작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GM이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의 사업 전략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GM은 모델 전체를 바꾸고 완전한 EV화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 차량의 일부가 EV인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라 CEO가 제시한 모델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신해 미국이 최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합의한 새로운 통상 협정 아래에서 GM이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 영향자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이들의 임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12,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83만 원의 1.45% 수준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개발하는 머신러닝 전용 프로세서인 TPU를 구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 연결한 머신 TPU 팟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2세대 TPU를 채용한 TPU V2 팟을 채용해서 기계 학습의 연산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사용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연산할 수 있게 됐다며 TPU 팟에서 기계 학습의 시간과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발표에서 TPU를 256개 탑재한 풀스케일의 TPU V2 팟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V100에 비해 200배 이상의 기계학습 연산 속도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드웨어 AI 가속기를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까지 전 영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 엣지 TPU를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것은 보다 빠르고 낮은 비용의 기계학습을 구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등을 텐서플로우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연구자와 개발자는 저비용으로 기계학습의 계산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지점이 20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수송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만 지난 4일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황창화 한국지역 난방공사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열수송관 고인이 된 손모 씨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어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와 여의도 등 도심 지역에서 7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열 차이가 큰 16개 지점은 굴착을 시작하고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남은 지점은 청음과 레이더 등을 이용해 정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난방공사는 사고 지점과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433개 지점을 모두 점검하고 내년 3월까지 보수를 끝낼 방침입니다. 한국 자산운용사인 KITMC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장세가 꺾이면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가장 큰 손인 KITMC가 더 이상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많은 외국인 자금이 베트남 주식시장에 유입됐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펀드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KITMC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최대 외국 펀드 운용회사 중 하나로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이 주식인데 올해 4월까지 베트남 주가지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이 펀드의 NAV는 계속 증가해 총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1200포인트를 정점으로 베트남 주가지수를 하락하면서 12월 7일 현재 베트남 주가지수는 정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 대규모 국영기업들이 올해 IPO를 단행했지만 상장 후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혜택을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